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 리포트 블로스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제114년차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1일 총회로 치러진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조홍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일정으로 짧아진 총회 기간, 총회 장소도 급하게 변경되는 등 예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 입장하기 위해 정문에서부터 열 감지기를 통해 발열 체크를 하고 전신 소독기를 통과해야만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역 마스크와 앞면 가리개, 위생 장갑까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정기총회는 코로나19 방역에 철저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 임원과 총무 선거도 전자투표로 진행했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에서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한기채 목사가 투표 없이 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부총회장은 성락교회 지영은 목사,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가 각각 단독 2후보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 4명의 후보가 출마해 화두가 됐던 총무 선거에서는 마천동교회 설봉식 목사가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저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갖고 있어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결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단으로 세움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무로서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었던 총회 본부 재건축은 1년간 연구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건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중요한 이슈를 단시간에 졸속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총회는 앞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을 열고 재건축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채 신임 총회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목회 환경과 패러다임이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면서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재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교회가 사회 속으로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지금 이제 애프터 코로나 AC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목회 패러다임을 완전히 좀 바꾸면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사회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지금요, 교회 모이기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하고 강조돼야 되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 개인의 영성이 강조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잊어버릴 것만 많잖아요. 기성총회는 이번 회기 때 서울신학대학교 명언기념관에 성결 역사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성결교회의 역사와 신학,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번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돼 사업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회장은 또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교단 목회자들의 신학적 공동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신학 사관생도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결교회 인적 자산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입생부터 각 학년 5명씩 총 35명을 객관적 기준으로 선발해 장학금 지원과 영성훈련, 방학 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기성교단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어려운 시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말씀 위에 바로서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CGN 뉴스 조홍현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 한국음악전공 선교부가 28일 예수님의 목소리를 주제로 2화 3목 열린음악 예배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정설주 백석예대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장은 음악 예배를 통해 학생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길 소망한다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진정한 참 예배자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말씀의 빛을 또 받아서
우리 학생들 또 연주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연주자들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눈을 뜨게 된 맹인 바디메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간증하는 두 자매 등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목을 비전으로 지난 2018년부터 드려주고 있는 2화 3목 열린음악 예배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누리에 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출발하는 21대 국회, 바라는 점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의 신만섭 사무총장, 미래목회 포럼 박병득 사무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제히 선출했는데, 자, 이제 이 국회가 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신만섭 사무총장님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이번에 이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네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47분의 네네. 국회의원이 또 탄생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특색이 있다면은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177석으로 네네. 줄었더라고요. 이제 네네. 두 분이 이제 타당으로 가셨고 네네. 또 한 분이 이제 그 안에서 제명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특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이 네. 151명으로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 다음에 여성 의원도 57명으로 역대 최다. 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네. 네. 자, 뭐 특색이 아마 여러 가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일명 뭐 물갈이 같은 그런 것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셈이죠. 자, 네. 우리 이제 우리 박 사무총장님 그 국회 개원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원구성 아닙니까? 자, 원구성 어느 정도로 지금 됐나요? 지금 여야가 원구성 그 협상에는 합의를 했는데요. 네. 아직 원구성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원래 이제 국회법에 보면은 네. 임기 시작 후 30일이죠. 네. 임기 시작 후 7일째 개원을 해서 네.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리고 대통령 축하 연설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국회법에 돼 있는데요. 네네. 그 전례를 지금까지 보면 최소 한 3개월 정도 원구성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동안 네. 전례를 보면. 네네.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은 뭐 무노동 무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정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제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이제 이것이 이제 노란자 위원회라고 하는데 네. 이 상임위 구성이 빨리 돼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제 총회 서무부와 같아서 법안을 그 나눠주는 위원회인데 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넘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통과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이번에 야당에서 네네. 좀 우리도 상임위에 노른자 위원회를 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아직 원구성이 되지 않고 있지만 기대하기는 21대 국회니까 네.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롭게 빨리 원구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코로나19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국회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노른자 줄까요? 네, 잘 안 줄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것 같습니까? 자, 이제 21대 국회는 뭐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네.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많이 미치게 되어졌는데 과연 국회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가 과연 정치 분야에서 무엇이고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까? 우리 심 사무총장님 어떤 것부터 보시나요? 이제 우선 21대 국회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 이제 하나는 경제적 분야, 네네. 또 사회적 분야, 이 두 가지로 이제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건 뭐 그분들이 하실 일인데
경제적인 것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 전문가들이 그 진단하기는 이 1997년도에 있었던 IMF 네네. 외환 위기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한 15%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2007년, 2008년 글로벌 외환 그러니까 금융 위기였죠. 네네. 금융 위기보다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경제 전문가들이 약 한 49.5%를 굉장히 차지합니다. 많은 비중이네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경제적 현안에 대한 것을 좀 네네. 잘 다루셔가지고 그래서 이 국가 미래와 또 장래를 생각하셔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일에 좀 네. 협력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분야도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진영 네. 또 지역 간 이런 다툼이나 분열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21대 그 총선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생 법안을 좀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29.8%.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해소가 22.9%. 네네. 그리고 국민 통합이 16.9%. 이걸 이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데 21대 국회 이제 의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정치 분야 우리 박 사무총장님 또 어떤 각도로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정치와 사회 분야를 함께 좀 네네.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정치 분야에 있어서 네. 우리 여야가 네. 정말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네. 셋째도 협치를 좀 이루어서 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에게 수술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럼 외과 의사를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좀 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협치가 절대로 필요하고요. 네네. 우리 당보다 나보다 좀 낮게 여긴다고 하는 기독교 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는 사실 상권 분립 우리가 상권 분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법부가 꼭 입법부 같지 않고 사법부 같아요. 어떤 때는요. 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좀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쨌든 새로운 기대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에게 좀 소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고요. 저번에도 보면은 이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그 이제 민생 챙기기에 네. 나서기는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 안 한다고 했다가 지난 회기죠. 네네. 2월 달에 파카를 입고 있을 때 추울 때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반팔 입고 있을 때 나눠주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현재.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는 전시체제에 준해서 국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렇게 안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정치 잘 해야 되는데 네.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정치 분야에서는 좀 일단 어떤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좀 협치를 해라 네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에게 좀 정치 잘해주세요.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네. 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모습인데. 네. 자, 이제 코로나19로 어떤 급변하는 세계 속에 이제 국회의원이 출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자, 경제. 자, 전망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심사무총장님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경제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네. 전 세계가 안고 있는 큰 과제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이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떠안아야 할 부채가 17조 달러.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네. 우리 돈으로 하나로 계산하면은 2경 1,130조 원이 된답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원이라고 봤을 때 한 50년 이상을 네네. 써야 할 그런 엄청난 비용을 이제 전 세계가 지불해야 될 이런 이제 상황에 있을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21대 그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네네.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외국인의 그런 그 투자들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국내 기업들도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보호하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세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정부에서도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다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안정적인 거, 그다음에 민생 현안 이런 것들을 빨리 짚어보시고 또 이것을 좀 잘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좀 모범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는 뭐 중요한 거는 300석 가운데 뭐 막강한 여당의 힘이에요. 이제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치는 견제가 사실 필요한데 이번 21대 국회 자, 여당과 야당 이거 네. 견제 어떻게 보시나요? 견제는 꼭 필요하다고는 네. 이제 큰 의미에서 네. 저는 보는데 요 시각도 저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네네.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회를 보면 그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나 많았어요. 네. 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을 여와 야가 함께 가져야 되고요.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은 위대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반드시 심판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민주화를 하나 보더라도 국민이 민주화 이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뜻을 묻고 여든 야든 먼저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회를 잘 운영해서 협치하면 견제도 중요하지만 네. 협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국민의 마음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은 A에 있는데 B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정치가 공회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견제도 필요하지만 저번에 우리 패스트트랙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에서 국민의 마음을 담아주는 견제를 하되 그러나 협치를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는 안 된다. 국민은 심판한다.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가 국회의원 처음에 그분들 출마할 때는 큰 절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회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배를 딱 내밀고 다니단 네. 말이죠.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되면 정말 이번 국회는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밖에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될 텐데 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관점에서 교계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우리 심사무총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입법부가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이제 됐는데 이런 가운데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입법부가 네네. 이런 상권 분립의 그런 원칙을 좀 지키고 또 그 정부를 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또 아까 우리 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좀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약 90명 정도가 기독 의원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90여 명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자신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국회에 파송한 선교사다. 네. 이런 정치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양심과 신앙과 또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분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간다면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성경의 진리인데 이제 법안을 만들면서 비성경적인 것, 특별히 성차별법 같은 거를 이제 아무래도 제정할 때에 과연 이게 저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갈까?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번에 성차별법
누가 찬성하는지 기독교인들 중에 명단까지 공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비성경적인 법안 처리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에 또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네. 그 성 정체성이다, 성적 지향이다 또는 전과, 사상, 정치적 견해, 종교 이런 것들은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가운데 독소 조항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또는 뭐 젠더의 문제 또는 성의 혼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과라든지 또 사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함부로 말해서 그걸 자유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혹세무민하는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정말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 질서라든지 기독교의 가치관 또 가정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참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살펴봤을 때 네. 그중에 약 한 58개 법안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상반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 가정,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이걸 지난 연말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이념을 적극 확산시키자는 법안이 5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평등 개념을 퍼뜨리기 위해서 성주류화 정책의 확대 법안이 5개가 있었고 교육을 통해 잘못된 가치를 퍼뜨리는 법안이 5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회적 시도 법안이 8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법안이 10개, 표현의 자유 제한을 하는 법안이 5개, 그다음에 종교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2개, 또 위험한 인권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5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보는 국가 인권의 권한 강화를 하자고 하는 법안이 5개,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이 4개, 또 동성애자 커플에게 국제 입양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2개 있었고 임신 중절을 허용으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법안이 2개, 기타 5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8개 법안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때 이제 그 발의하신 분들의 그런 당의 그런 당을 살펴보면 전체가 이제 179명입니다. 근데 그 179명은 이제 한 분이 여러 법안을 같이 이렇게 공동 발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109명, 자유한국당이 25명, 바른미래당이 18명, 무소속 13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그리고 정부 발의 1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그런 입법 행위가 좀 자제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대한민국 역사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세운 그런 국가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몸싸움 나오고 막말 나오면 실망하는 국민들이 참 많은데 자, 우리 박사무 총장님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대감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이분들이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 우리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90여 명이 된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독교의 어떤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국회에서도 좀 그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넓은 의미에서 일반 정치도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의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고 민주주의 대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그런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또 지나간 시간 동안 수많은 선조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고 또 우리가 국가를 잃어버렸을 때 일본이란 국가에 예속되어지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소중함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데 이제 후배된 우리도 다음 세대에 멋진 국가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번 21대 국회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국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두 분 앞으로 사역에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이) 되면 각 교회는 단기 선교 준비에 분주한 시기이지만 올해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모든 단기 선교가 중단되면서 선교지의 어려움도 가중될 텐데요. 이를 위한 대책도 세심하게 마련되겠습니다. 시청 리포터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여러분 고맙습니다.